텐데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뭐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이태원 참사. 네, 네. 오늘 정확하게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거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네. 오늘 참사에 네.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 집회여서 참석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왔죠. 네. 네. 오늘 뭐 자기가 다니던 교회? 네, 교회 같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신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 데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제가 기사를 준비해 왔는데 영암교회 본인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도사를 했거든요. 추도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짧아요.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비통하고 슬프면은 왜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가장 슬픈 날이라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유가족들 면담을 외면하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근데 박 대통령은요, 초반에는 그래도 위로하는 쇼를 좀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아예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아예 만나지도 않잖아.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외면했는데 그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이것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참사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의 위로를 현장에서 직접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주기 추모제가 있을 때 나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해주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근데 지도자가 국민들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외면했을 때 그것은 이미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본인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 이야기할 때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연결을 많이 또 시켜요. 근데 실제로 근데 세월호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그 학생들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분들 연령대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딱 그 세대예요, 그 세대. 이게 딱 연결이 돼요, 이게. 실제로. 물론 많은 분들, 다양한 연령이 돌아가셨지만 딱 그 세대예요. 이걸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아니, 보수 정권이 사실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보수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면 더 많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어요. 가령 코로나가 얼마나 사실은 전 세계적인 재난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 대처를 잘했다고 사실은 굉장히 지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지난 총선도 그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압승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는 뭐 운이 좋았다, 기회가 좋았다. 코로나는 좋은 기회 때문에 뭐 압승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좋은 기회가 아니죠. 이게 엄청나게 사실 재난인데 그걸 잘 관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보수 정부는 왜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못하죠? 우리나라 이 정권은 진정 보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보수는 전체 이 국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보 쪽은 이제 개인의 자유, 인권, 권익, 뭐 이런 것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진보 쪽이 아무래도 강하고 보수 쪽은 국가 전체를 이제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가지고 이게 지도층 자체가 헌신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전체가 단결하게끔 하고 국가에 충성하게끔 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뭔가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기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아니, 그런데 저는 좀 희한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좀 책임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게 사실 법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정치적 책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세월호 때 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을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고위층에서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김기춘 정도. 근데 그것도 집행유예. 이거 이제 뭐 보고 조작 그 문제로 그 집행유예를 받았고, 사실 실제로는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뭐 123 함정 그 함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세월호 이 선장 그쪽이지 책임진 사람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최소한 그럼 정치적 책임을 져요, 정치적 책임. 근데 그 당시 정치적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거지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은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윤희건 경제청장, 김강호 서울청장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로도 한 명 뭐 사표라도 던질만 한데 던지기는커녕 아직까지 1년 넘는 동안 있거든요. 이번에도 김강호 또 유인됐잖아요. 왜 정치적 책임도 안 지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요. 네. 사실은 이 정도 대규모의 참사가 일어났으면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물러날 수가 없죠. 내각제라는 물러났어야 돼요. 그렇죠. 내각제라는 물러났죠. 내각제라면 충분히 물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5년의 타임제로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밑에 있는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리를 비롯한 최소한 총리,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이런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데 그 실무 책임자들, 거기에 용산경찰서장, 뭐 용산구청장, 이런 사람들만 책임을 묻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탄핵을 시켰더니 또 살아와서 지금도 장관하고 있어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게 무책임한 거죠.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나왔잖아요, 보석으로. 네. 나와서 지금 얼마나 신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래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네. 아니, 엊그저께 뉴스타파가 방송을 하나 냈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그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못 보게 하는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 네. 크러쉬라고. 네. 그 내용도 어제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건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저께 나왔던 뉴스타파 방송이 굉장히 신랄하게 방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구청장, 용산구청장한테 인터뷰하려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찍었는데 얼마나 신나게 다니고 있는지 몰라,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그리고 이거 일주기 하려고 한마디 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저는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왜 도의적으로라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라도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사실 대통령이 책임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난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도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이게 이제 정권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유해 책임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 장소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일어난 거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게. 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유정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게 오늘 대통령도 추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불의한 사고, 불의의 사고. 바로 인식이 그런 인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총리 같은 경우도 참사 일어나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용어를 딱 규정을 했어요. 희생자라고 하지 않고 사망자. 그런 식으로. 이태원 참사가 아니고 사고.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 말은 요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원인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불의의 사고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생각할 때 이태원 참사에 지금 1년 지났는데 그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정권이 이제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100일 경비단이라고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비단이 있어요. 물론 경비단은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관할 경찰서가 당시는 이제 종로 경찰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용산 경찰서로 온 거죠. 근데 용산 경찰서는 실제로 이제 경비의 중심은 용산 관내에서 중심은 이제 대통령실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태원에 뭐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그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경비에 중심이 있고 거기 만약 대통령실을 경비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게 바로 용산 경찰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실 경비에. 이렇기 때문에 당시에 할로윈 행사에 몇 명이 모이고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 보고서가 올라갔잖아요. 다 있었어요. 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경비 인력 자체가 다 빠져나오고 사실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발생의 근본적 요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발생이 된 거죠. 아니 이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은 인력이 많이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런 공백 때문에 생긴 건 하나니까 이거를 마치 음모론처럼 얘기하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BS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어요. 그게 어떤 보도냐면은 김강호 서울청장이 당시 참사와 관련해갖고 자기들은 그 위험성을 인식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런 위험이 있을 줄 알았냐. 못했으면 바본 거죠, 사실. 코로나 끝나고 처음 모이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걸 왜 인식을 못합니까? 그런데 KBS가 단독 보도로 뭘 했냐면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강호 씨 같은 경우 10월 4일 날 본인이 해운대 서장 시설 이야기하면서 불꽃 축제 갔다가 깔려 죽을 뻔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혼잡 경비, 사전 대비 중요하다. 현장에도 가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2주 뒤에 열린 화상회의에서는요. 이거는 아예 할로윈 축제를 딱 겨냥하고 한 말이에요. 불꽃 축제처럼 상황을 이룰 것이다. 또 촘촘하게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본인이 지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뭐 정보부 보고 수사부 보고 생활안전부 보고 112 상황실 교통지도부 이렇게 해갖고 거의 뭐 보고 뭐 10개 이상의 보고가 올라온단 말이야. 알고 있었어. 그런데 정작 병력, 인력은 어디다 보냈냐? 대통령실 주변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에이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KBS 보도를 보면은 설마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참사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번 달에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것이 이제 상임위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바로 이런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또 유임했잖아요. 유임했잖아요. 어떻게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또 임기를 연장시켜줬어요.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수사 중이에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곧 기소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이게 이런 걸 보는 걸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고요. 국민 자체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참 진짜 한심한 것이죠. 진짜 한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정치 집회라고
오진 않았고 네. 지금 보니까 혁신위원장,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유이동, 그리고 사무총장 이만희 씨 같은 경우가 개인 자격으로 오늘 참석을 했어요. 아니 개인 자격으로 오는 거하고 당에서 혁신위원으로 또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 의장으로 오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왜 개인 자격으로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나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여기에는 가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개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참 진짜 웃기는 것이죠. 이게 그 이름으로 오는 거하고 개인으로 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런 프레임 자체가 네. 이 집회는 네. 정치 집회고 뭔가 문제가 있는 집회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네. 정치적인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집회라는 게 네. 난 웃겨.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네.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정치인들 아니야. 네. 정치인들이 왔어. 그럼 네. 내가 개인으로 왔다고 하면은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모제 네. 자체는 국민이 모두 모여서 진짜 뭐 여야 떠나서 누구 뭐 어떤 단체를 떠나서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추모제 행사를 해야 되는 자리이죠. 이것이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을 화합시키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영령들에 대한 영혼을 달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회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 그런 행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는 안 돼.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돼. 기본적 인식 자체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압사당하면서 이게 세상을 떠난 150명의 그 유령들 갖다가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권에서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2차 가해를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태원 참사 왜 놀러 갔냐? 놀러 가서 죽은 거 아니냐? 사람 많이 났는데 왜 갔냐? 네, 그리고 또 제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러운 게 네. 많은 교회들이 네. 예를 들어서 왜 유족들 중에 기독교인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귀신들 놀이하는데 가서 왜 교인이 가갖고 거기서 왜 사고 당했냐. 아니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다 죽었다 그러는데 난 웃긴 게 뭐냐면은 놀다가 죽으면은 그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이태원에 놀러 간 거 맞죠? 놀러 가면 어때요? 놀러 가는 거지. 근데 놀러 가서 죽으면 뭐 불꽃놀이라든가 아니면 꽃구경이라든가 여행 가서 놀러 가서 죽었어. 그럼 그 죽음이 뭐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비하하고 욕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안전관리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한 걸 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 사람들한테 이 책임을 돌리는지. 지금 조선일보가 기획 기사가 나오고 있어. 조선일보 기획 기사가 이 참사와 관련해 갖고. 근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이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지? 했더니 시민들의 기초 시민의식이 안 바뀌었다. 그냥 우측 통행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가 우측통행 그거 안 해갖고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 안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야, 기가 막히구나 진짜. 뭐 세월호 학생들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도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고 그 어느 축제에나 우리 국민들이 가서 즐겁게 놀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걸 비하하고 이제 천하 죽일 놈들이죠. 천하 죽일 놈들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비하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뭐 어떠냐, 국가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 정권이 뭔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참 이거. 그 이태원 그 유족들
바로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신남성연대 에서 집회하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영상을 안 보고 몰랐는데 바로 앞에서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인간의 진짜 탈을 쓰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야말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정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이제 방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국민이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그러죠. 그냥 마지막으로 네네. 이 정부가 네네. 임기 내에 네. 지금 뭐 전혀 유가족들 만나지도 않고 뭐 책임자와 관련해서 처벌할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 유족들을 대통령이 만날까요? 앞으로? 지금 이제 안 만나고 있잖아요. 네. 안 만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 만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그 몰락의 서국이 있었듯이 이 정부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로 이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의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이것은 앞으로도 대통령의 행위 하나 자체가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진짜로 만나서 진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들을 대통령 입으로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상규명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도 시민단체 요구하는 거 정부에서 안 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이런 법안들을 좀 만들고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그래도 국민이 통합되고 화합되고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네, 여러분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이 크러쉬라는 다큐하고 그리고 뉴스타파가 그저께 보도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두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태원 참사 일주일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과 둘이서 저하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